대한민국, 대한민국, 피로 물든 법정. 사형 선고를 받은 김두한이 선택한 것은 비굴한 항복이 아니라 자결이었습니다. 난 한국인으로 재판받고 싶다. 미군 법정을 피로 물들인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1948년 봄, 미군 형무소 복도에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울립니다. 김두한과 별동대원들이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걷고 있습니다. 차가운 철문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칩니다. 워테커 중령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머물면서 재판받게 될 거요. 사령관 각하의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판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잘하시오. 헌병, 데리고 가라. 워테커가 복도를 빠져나가자 감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김영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한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문영철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 김관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벌써 집행유예 받았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미군 형무소에 와야 하는 겁니까? 예. 홍만길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재판이 엉터리라는 거야. 저들이 저들 법대로 다시 하겠다는 거지. 휘발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엄연히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김두한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미군정 시대다. 저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야.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 김영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예감이 좋지가 않구만. 우리 조선의 법이 너무 가볍다고 이 다시 잡아들인 게 아닌가. 김두한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자신들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미군들 말입니다. 신영균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미군이 못하고 경찰이 하지 못하고 국방경비대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대신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큰형님. 문영철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건 맞아. 우리 식구들을 죽이고 우리 목숨을 내놓고 한 결과가 고작 이런 거라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김두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이번엔 자신들이 직접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군법회의에 넘기는 거야. 지난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묻겠지. 한편 미군정청 회의실. 유진산과 염동진이 페어드 대령, 아놀드 장군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두한 사건 관련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유진산이 답답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 나라는 곧 남한 단독 정부가 섭니다. 그런데 공산당과 싸우던 청년 단원들을 미군 형무소로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페어드 대령이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령관 각하의 명령이요. 곧 군법회의에 회부될 거요. 아놀드 장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법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김두한이 저지른 일들은 불법이었어요. 살인과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염동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어디 있어? 김두한이 싸우는 것과 군경이 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오? 김두한과 그 부하들을 내주시오. 페어드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두한 문제는 사령관 각하의 의지란 말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통하는 조직입니다. 유진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꿎은 사람 하나 잡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며칠 후, 형무소 면회실. 철창 너머로 유진산이 김두한을 만났습니다. 김두한의 얼굴은 여인 듯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유진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 김동지, 미군들이 그간의 내용들 모두 다 가지고 있다더구만. 김두한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각오를 했던 일입니다. 유진산이 걱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군사재판에 선다면은 그 결과는 뻔해. 절망하지는 말게. 우리 모두가 힘을 쓰고 있으니 말이야. 애기 보살이 무척 궁금해하더구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미군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감방으로 돌아간다. 점심시간이다. 감방으로 돌아온 김두한과 별동대원들. 침대 위에는 미군 식량인 통조림들이 놓여 있습니다. 휘발유가 통조림을 보며 투덜댔습니다. 아, 처음엔 이 고기 깡통이 맛있었는데 계속 먹으니 물리네 물려. 아, 어디 김치 좀 없나? 김치 좀. 신영균이 동의했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조선 사람들은 된장에 깍두기가 최곤데 말이야. 홍만길이 말했습니다. 큰 형님 오신다. 김두한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김영태가 물었습니다. 아니, 유진산 선생이 오셨다고? 그래, 뭐 좋은 소식이 있어? 문영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재판을 다시 받는 거냐? 그런 거야? 확실해?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신영균이 김두한에게 통조림을 권했습니다. 큰형님 그래도 이 시레이션 좀 드십시오. 김치는 없지만은 굶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두한이 통조림을 받아들고 천천히 뚜껑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운 깡통 뚜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문영철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냐? 거 잘못하다 손 베겠다. 되게 날카롭더만. 김두한이 통조림 뚜껑을 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쓸 데가 있을 거야. 어서 먹어. 다들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거다. 아마 어쩌면 우리 모두 살아나가기 어려울 거야. 하지 사령관이 특별히 나서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어. 그렇다면 결과는 아주 어려워져. 무슨 말인지들 알겠지? 신영균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하, 아니 뭐 죽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김두한이 통조림 뚜껑을 조용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미군 헌병이 감방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은 기소되었다. 검찰의 조사도 끝났다. 오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두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 김두한 일행. 그때 워테커 중령이 김두한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김두한 씨, 오늘 재판입니다. 알고 있소. 워테커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왕이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하시오. 그동안 난 당신과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였어. 그러나 그거는 임무 때문이었어. 사실 난 당신 좋아하오. 오늘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아마 당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앞으로 별로 없을 거야. 마지막 말이 될지 모른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워테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말하지만 내 와이프도 조선 사람이야. 나도 조선을 사랑하오. 신의 가호를 비오. 오케이래 치고. 법정. 높은 천장 아래 엄숙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배심원석에는 4명의 미군 장교들이 앉아있고 방청석에는 좌익과 우익 인사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앉아 있습니다. 미군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4명의 배심원이 맡을 것이다. 검찰은 미 육군 소령 잭 앤더슨, 변호사는 미 육군 소령 도노반과 한국인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이번 사건은 미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현장이 적발되었고 누적된 많은 사건들이 종합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진영 치사사건 혐의, 김천호 치사사건 혐의, 평화파괴 혐의, 불법 감금 납치 혐의, 살인과 폭력 혐의가 추가되었다. 검사의 기소와 구형이 있었으니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들의 최후 진술을 듣게 될 것이다. 변호인 변론하시오. 한국인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이미 한국의 법정에서
그 내용의 전후를 파악하여 결론이 난 것입니다. 법의 권리와 존엄성은 미국과 한국을 막론하고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미 군사법정이 한국의 재판 과정을 다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것이요. 그 이야기는 재론하지 말고 본 사건에 관한 것만 말하시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애국 사건입니다. 좌익은 남한에 존재하는 모든 폭동의 근원입니다. 피고들은 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하나 애국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 인중 주범으로 기소된 김두한 씨는 대한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는 미군과 경찰들이 하지 못한 수많은 폭동을 진압하였고 자신의 사제를 들어 애국 헌금으로 바쳤으며 자신과 그 대원들을 인솔하여 아무 조건 없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집어치워. 그게 무슨 개소리야. 김두한은 살인 폭행의 주범이다. 빨리 중죄시켜라. 우익 청년단원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조용히 못해? 김두한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치루어졌습니다. 김두한을 죽이라는 좌익계의 거친 항의와 재판 자체를 잘못됐다고 대변하는 청년단원들 사이에서 법정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플리즈 스탠드업.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플리즈 비시싯.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과 변호사의 변론을 충분히 들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의 최후 진술을 허락한다. 피고 김두한 할 말 있는가? 김두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할 말이 있어. 말하라. 김두한이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소. 나는 독립군 총사령관의 아들로서 해방 이후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고자 피 흘려 싸운 것이 내 죄의 전부요. 말하자면 난 이 나라의 의용군이요. 의용군. 김두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조국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도 조국이 있어. 난 무식하지만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내 일신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것뿐이요. 내가 좌익을 죽이고 진압하고 테러한 것은 내 조국을 위해서였어. 내 한 목숨 죽어 조국의 걸음이 되고자 한 것이요. 난 한국의 법정에서 사형받기를 원하오. 김두한이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들이 내게 최고형을 내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하여 당신들 법정으로 끌고 온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다만 한국의 법정에서 한국인으로 재판받고 죽기를 원하는 거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 말이요. 대한민국. 김두한이 갑자기 죄수복을 뜯어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통조림 뚜껑을 꺼냈습니다. 순간 김두한이 자신의 배를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군들이 달려들어 김두한을 막았습니다. 김두한이 피를 흘리며 계속 외쳤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원한다. 미국과 소련의 이것은 독립이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미워한다. 내 아버님 김좌진 장군을 죽인 공산당을 미워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별동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오야붕! 오야붕! 김두한이 차에 실려 응급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재판정의 배심원 합의 판결 내용을 선고한다. 피고 김두한 사형. 사고로 인해 골석 중이므로 판결 내용을 서면 통지한다. 다음 피고들의 형을 선고한다. 피고 김영태 사형. 동피고 문영철 사형. 동피고 신영균 사형. 동피고 홍만길 사형. 동피고 김관철 사형. 동피고 고경주 사형.
동피고 김삼수 사형, 동피고 이창원 사형, 경무부, 조병옥과 장택상이 급보를 받았습니다. 조병옥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자살을 기도했단 말이오? 장택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지금 영등포에 있는 미군 병원에 후송이 되어서 임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해요. 조병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못 되져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방법은 과격했지만 김두한의 나름대로는 그 모든 게 애국이었소. 사실이에요. 이승만 박사 쪽에도 얘기를 넣었지만 이 박사께선 미 군정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어요. 조병옥이 물었습니다. 사형이라고 했소? 장택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16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들 모두 대부분이 사형이구만. 몇 사람은 무기징역이라고 해요. 하지의 마지막 재가가 남았다고는 하지만은 본래 그 재판이 하지 사령관이 강압적으로 지시한 군사재판이었어요. 어떤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병옥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 혼란한 시국에서 애국의 대가는 그 결말이 대부분 냉혹해요. 이거 씁쓸하구만. 사형이라니. 미군 사령부 하지 장군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두한이 자결을 시도했다. 끝까지 반성을 못하는 자로군. 최종 사형을 확정한다. 페어드가 말했습니다. 각하, 사형 이상의 판결은 극동 사령부 메가더 장군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아놀드가 건의했습니다. 각하, 곧 과도정부가 들어서면 우익에게 넘겨줍니다. 사형 선고자가 너무 많습니다. 각하의 인정을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가 결정했습니다. 좋아. 김두한은 사형을 빨리 집행하라고 극동사령부에 보고하게.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도록. 내가 있는 한테러는 안 된다. 병원. 워테커가 김두한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소? 많이 놀랬소. 자, 이제 몸 상태는 어떠시오? 김두한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워테커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소식이 하나 있소. 당신 부하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말이오. 하지 장군의 재가가 있어서 모두들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소. 김두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구려. 워테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 이거 판결 확정문이요. 당신 법정에서 직접 선고를 못하기 때문에 이 확정문을 갖고 오는 거요. 사인을 꼭 해주셔야겠소. 김두한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난 영어를 몰라요. 워테커가 설명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당신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건 알아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김두한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리 주시오. 이미 각오했던 일이요. 워테커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쫓아다녔을 때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 김두한이 물었습니다. 지금 날 동정하는 거요? 워테커 중령? 워테커가 말했습니다. 나도 조선을 사랑한다고 했소. 나도 내 와이프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오. 근데 이 조선의 장래가 너무 어둡소. 국토가 갈라진 민족은 이 지구상에 여러 곳 있지만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 불행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소.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오.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조금만 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다면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요. 워테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소. 어쨌든 당신 건강 조심하시오. 당신 곧 우리 사령부에 있는 오키나와 형무소로 이감될 것이에요. 아마 거기서 형이 집행될 것이오. 김두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여러 가지로. 워테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했소. 김두한 보스.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그동안 조사한 바로는 역시 조선 제1의 보스였소.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주먹 황제 자리를 내놓은 것은 오래됐소. 난 분명히 말하지만 아직도 의용군이요. 독립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의용군 말이요. 잘 가시오. 잘 있으시오. 레츠고.
오어테커가 떠나자 김두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던 많은 친구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좌익과 우익을 했다는 죄로 죽어들갔고, 영균이 말 맞다나 이제 죽는다고 섭섭할 게 없어. 감방. 별동대원들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휘발유가 기뻐했습니다. 형님들 그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죠. 야,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삼수가 말했습니다. 야, 휘발유 뭐가 그렇게 좋아? 신영균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임마 휘발유. 큰형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 너 그렇게도 좋으냐? 휘발유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형님, 저 그런 게 아니고요. 문영철이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라. 그래도 목숨을 건진 건 사실이잖냐? 오야붕도 기뻐할 거야. 김영태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래, 모두들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제 곧 우리들은 여러 형무소로 뿔뿔이 흩어질 거야. 모두들 지난 날을 잊지 마라. 평생을 감옥에서 썩더라도 오야붕 절대 잊지 말고. 홍만길이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만 살고 오야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같이 죽어야지. 김영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야붕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그럴수록 너희들의 충성을 다하라는 이야기지. 우미관과 종로 이 나라를 잊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뒷골목의 건달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고 있다.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야붕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애기보살이 유진산을 찾아왔습니다. 왜 저희 서방님만 사형을 선고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유진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애기보살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잘 싸우고 있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는데 왜 저희만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회장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유진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네. 상대는 미군이야.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건 저들이야. 애기보살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택상 청장님과 조병욱 박사님께서도 서방님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나라의 어른이란 분들이 이럴 때는 나 몰라라 하십니까?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헌됐고 의장에는 이승만이 선출됐습니다. 북한도 한 달 후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발표했습니다. 남북이 확연하게 다른 체제로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장이 부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알카포네, 동양인 치고는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한번 링 위에 올려보는 거 말입니다. 마이클 상사가 챔피언이지. 시합을 주선해 보도록 해. 감방에서 김두한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죽는 것이로구나. 하긴 다들 같다. 진영이, 개코, 무옥이 어디 그뿐인가. 많은 부하들이 죽었지. 이렇게 죽는 거다. 죽을 때 죽더라고. 비굴해지지는 말자. 여긴 외놈들 땅이다. 그리고 미군들 형무소다. 비굴하지 말자.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다. 조선에서 제일 가는 주먹이라면 시합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나? 내가 이긴다면 사형 집행을 2달은 미룰 수가 있다. 왜? 흥미가 없나? 김두한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더 살고 싶지 않소? 가보시오.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는 바로 여기 우린 미군 상사 마이클이다. 어떤가? 미국 대 조선 이건 시합이다. 스포츠야. 두 나라의 자존심을 건 시합 말이다. 김두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국과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했나? 좋소. 그렇다면 조건이 있소. 주먹을 쓰는 걸 권투라고 하는데 나는 주먹과 발을 다 쓰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하겠소. 소장이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소?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소장이 명령했습니다. 우리 챔피언이 좋다고 한다. 나를 잡도록 하자.
너는 오늘부터 특별방에 자고 좋은 식사를 대접받는다. 초콜릿과 담배도 지급된다. 어이 헌병 이 문을 열어라. 조선 챔피언을 특방으로 옮겨라. 김두한이 마이클을 째려보고 마이클은 김두한 앞에 주먹을 갖다 댔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77화 어떠셨나요?